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 2024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1월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이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우리 시험에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뭐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나 다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해설만 보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도록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해설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나 뭐 최신 판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의 3번 지문은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이미 떴는데 우리 시험에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문 보시면 우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 비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벌써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제 선순위 담보권자 피담보채권 소멸해서 선순위 저당권 소멸해버리면 순위 승진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직접 수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 완성원을 원용할 수 없는 자다. 되셨죠? 그냥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이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뭐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 완성 원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되셨고.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였는데 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이런 문제가 2번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2번 문제 풀겠다고 또 덤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일단 제끼고, 그죠? 맨 끝까지 다 이제 쉬운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붙잡고 풀고 있다가 한 20분 그냥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보자마자 그냥 일단 제껴주시고, 그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표로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노트에 좀 적어왔는데 저 이제 1차 채무, 2차 채무, 3차 채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1차 채무, 2차 채무, 3차 채무 이렇게 붙여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대부업을 하는 갑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부업이니까 이제 업입니다. 상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상법이 적용되니까 이제 아마 원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일 겁니다, 그죠? 일단 그거부터 챙기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억 원을 대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차는 18년 1월 1일에 이제 1억을 대했다. 그 다음에 18년 12월 31일에 변제기다. 여러분, 변제기는 의미가 있죠. 확정기한 보니까 이제 이 변제기, 확정기한부터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아시다시피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주다가 변제기가 도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죠, 그죠? 그래서 요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고 이제 이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갖고 아주 늦게 뭐 2024년 1월 12일에서야 이제 소를 제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제기가 재판상 청구죠, 그죠? 그럼 이제 요때 비로소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그죠? 그럼 그 전에 완성이 돼버렸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1차 대여금은 어쨌든 대부업이니까 기간 5년이라고 그랬고 변제기 18년이니까 여기다 5 더하면 23년 12월 30일이네, 그죠?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해설하고 같이 보세요. 해설을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요 1차 대여금은 원금 자체가 5년, 이거 이때 소재기 했는데 이미 요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원금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종속된 채무에도 미치죠. 그러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다 이제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1차 대여금에서는 원금도 남는 게 없고 0원이고 이자 지연손해금도 없으니까 0원이고 이제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다, 1차는, 그죠? 칠판이 좁으니까 나눠 그릴게요. 이제 2차 대여금으로 가봅시다. 2차 대여금은 19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대여했고, 그 다음에 19년 12월 31일이 이제 이 변제기고,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제기는 소멸시효 기산점의 의미를 가지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으로 바뀐다. 이때까지 이자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시점이 24년 1월 12일이고 요게 이제 23년 12월, 그러니까 24년 1월 12일에 소재기 하니까 그 바로 전 단계 마지막 변제기가 이때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2차 대여금은 변제기가 19년이니까 여기다 5년 더하면 24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안 그랬지만 24년이면 여기죠, 그죠? 일단 원금은 소멸시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원금은 소멸시 완성이 안 된다. 근데 1억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1억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억은 이제 뭐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원금이 남았는데 이제 이자랑 지연손해금을 따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판례를 써먹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우리 이자는, 이자 지금, 요것도 이제 문제 보면은 거기 네모칸에 이자 보면 월 1% 돼 있고 매월 말일 지급되니까, 그러니까 매월 지급. 그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는 거는 소멸시효 기간 몇 년? 3년짜리, 그죠? 그래서 이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다. 근데 지금 원본 채권의 상행위로 인한 5년 기간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원본 채권과 똑같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죠?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자가 붙고 여기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자, 이자는 몇 년을 소급시켜서 보면 돼요? 3년을 소급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상 청구하는 때가 이때니까 3년을 소급시켜 보면 2021년 1월 12일. 여기 이제 3년을 소급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여기부터 3년 하면은 다 완성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3년을 소급시켜갖고 요 안에 변제기가 들어온 이자만 소멸시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자가 여기 변제기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3년을 소급시켰을 때 앞에 오는 이자, 변제기가 오는 이자다 그러면 요거 3년 해버리면 요 앞으로 오거든. 그죠? 그럼 이미 완성되고 나중에 중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보실 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요령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소급시켜갖고 변제기가 요 안에 들어오면 살아남는 거고 요 앞에 변제기만 소멸시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 이자는 3년을 소급시켜서 요 뒤로 들어와야 이제 남는데 이자는 여기서만 발생이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자의 변제, 지금 이 2차 채권의 이자의 변제기는 다 3년 다 앞에 있어. 얘네들 아무리 3년 해버리면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거 다 소멸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전부 소멸시 완성. 그럼 얼마? 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손해금을 봐야 되는데, 지연손해금은 3년만 소급시키면 안 되죠? 5년을 지금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5년을 소급시켜보면, 그러면 19년 1월 12일이지. 5년을 소급시켜보면, 19년 1월 12일. 여기 이제 5년 소급입니다. 그럼 뭐 이건 쉽지. 보세요. 지연손해금은 요때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요때부터 비로소 발생하고 요것도 매월 변제기 도래하니까 지연손해금의 최초 변제기 도래가 요때야. 근데 이제 5년 소급시키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연손해금은 이 5년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성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은 전부 소멸시 완성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연손해금 계산해 보면, 자, 12월 31일까지 이자 변제기고 그 다음 달인 20년 1월 31일 이때 최초 지연손해금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1월 30일부터 마지막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쭉 계산하면 20년 1년 가야 되고 21년 1년, 22년 1년, 23년 1년 끝까지 가야 되니까 4년이죠. 그죠? 그러면 48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월 1%라고 그래서 1억 원에 1%면 월 1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씩 48개월이면 4,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노트에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흑백이라 이게 색깔도 좀 그렇고 순서도 그래갖고 좀 그런데 이거 보고 이제 노트 보시면 이해가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5년 소급시켰을 때 지연손해금은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전부 다 넣어주면 된다. 48개월이다. 4,800원. 되셨죠? 그죠? 여기 이제 2차였고. 자, 이제 3차 가봅시다. 이때도 여기 뭐 이제 24년 1월 12일.